안녕하십니까.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브랜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자동차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사용하는 임플란트 또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임플란트를 쓰고 내 몸에 맞는 임플란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관절 전치환술, 인공 고관절을 처음으로 만든 분은 영국의 존 찬리 박사예요. 이를 최초의 이 인공관절의 형태는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대퇴 스템이 대퇴골도하고 일체형으로 있었고, 골반 비구 쪽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했고요. 폴리에틸렌이라는. 그리고 대퇴 스템을 뼈에 고정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사용을 했어요. 마치 치과 임플란트 쓸 때, 치과 고정을 할 때, 이빨 고정할 때 시멘트를 쓰는 것처럼요. 고관절 전 치환술의 구성품은 이제 대략 아시죠? 대퇴뼈에 고정하는 대퇴 스텝이 있고 골반의 비구 쪽에 고정하는 비구컵이 있죠. 이 사이에 인공 관절면이 있어서 이 구성품들이 합쳐져서 맨 오른쪽과 같은 고관절 전 치환술의 형태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먼저 대퇴 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들을 굳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퇴 스템에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그 대퇴 스템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뼈에 어떻게 고정하는가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뼈의 먼 쪽에 고정하는 방법에 주로 의존하는 대퇴 스템이고요. 그다음은 인제 뼈의 근위부 그 대퇴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빡빡하게 고정하는 이러한 종류의 대퇴 스템이 있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브랜드, 많은 종류의 대퇴 스템들이 있습니다. 쐐기 형태의 이렇게 뾰족한 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스템도 있고요. 마치 조립하듯이 여러 개의 부품이 합쳐져서 하나의 대퇴 스템을 이루는 조립형 대퇴 스템도 있어요. 그 외에는 대퇴 스템의 형태에 따라서 짧은 대퇴 스템이라 그래서 비교적 좀 길이가 짧은 이러한 스템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스템도 있고 미국에서 만든 스템도 있고요. 뭐 제가 어디에 뭐 의뢰를 받아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여러 가지 종류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스템 중에는 정말 극도로 좀 짧아서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개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현재 사용 중인 대퇴 스템을 한번 모아 봤어요. 저는 이러한 종류의 스템을 많은 환자분들께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되게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각각의 또 형태마다 특징이 있고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대퇴뼈의 모양에 따라서 그 종류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구 컵은 이와 같이 반구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또 사용 중인 비구 컵인데요. 비구 컵을 고정할 때는 비구 컵의 표면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뼈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가가 중요한데요. 중간에 실제 뼈 모형하고 이 그 대퇴 표면 처리, 비구 컵 표면 처리 이 방법이 모양이 굉장히 좀 비슷해서 실제 임플란트를 고정한 후에 우리 몸의 뼈가 임플란트로 자라 들어가게끔 그렇게 형태가 갖춰져 있어요. 맨 오른쪽의 것은 실제 뼈의 모양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소위 요새 유행하는 3D 프린팅 방법을 사용해서 또 비구컵 임플란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인공관절면에 대해서는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을 건데요. 이전에 인공관절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세라믹과 세라믹을 조합시킨 이 인공관절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세대 세라믹이 노란색을 띠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4세대 세라믹은 저와 같이 예쁜 핑크빛을 갖고 있죠. 예전에 제가 시행했던 연구 논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세라믹 인공관절면의 사용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퇴 스템과 비구컵을 사용했을 때 엑스레이 사진은 다음과 같아요.
모양이 뼈 모양도 다르듯이 임플란트 모양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맨 오른쪽 사진의 대퇴 골두, 다른 골두에 비해서 상당히 크기가 작죠. 저것이 이중 운동컵 또는 이중 운동 관절면 비구컵을 사용한 인공관절입니다. 나머지는 세라믹과 세라믹을 사용한 일반적인 인공관절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비구컵을 고정할 때 어떤 경우에는 나사를 고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나사를 고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것은 처음 초기 고정을 할 때 뼈가 단단해서 망치로 또는 압박으로 고정을 했을 때 비구컵이 잘 고정되면 나사를 추가로 고정하지 않고요. 근데 뼈가 조금 소위 실제로 푸석푸석하거나 뼈가 좀 약해서 초기 고정력이 약하다고 판단이 되면 두 번째 사진처럼 추가로 나사 고정을 해요. 그런데 초기 고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두 사이에 아무런 결과의 차이는 없으니 나사를 고정한 것과 고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퇴뼈를 저와 같이 모양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어요. 세 가지 모양이 구분이 좀 되세요. 맨 왼쪽은 골수강이 대퇴 안쪽을 골수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좁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조금 넓고 맨 마지막 거는 마치 파이프 모양처럼 굉장히 넓죠. 저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대부분 구분을 하게 되죠. 이것을 엑스레이로 본다면 이와 같이 맨 왼쪽은 상당히 골수강이 좁고 두 번째는 중간 정도, 세 번째는 뼈도 굉장히 얇고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해 보이고 뼈의 형태가 마치 파이프 같은 형태를 갖고 있죠. 이런 형태에 따라서 대퇴 스템의 종류도 달라지고 고정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골수강이 가장 좁은 형태를 갖고 있는 대퇴뼈가 있을 때 어떤 스템을 사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골수강이 매우 좁아서 저희는 샴페인 잔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샴페인 잔 끝이 이렇게 아주 얇게 확 내려오잖아요. 갑자기 좁아지죠. 그런 것처럼 대퇴뼈가 골수강이 갑자기 확 좁아지는 형태를 갖고 있을 때는 맨 왼쪽 사진과 같은 대퇴 스템을 고정할 때 중간에 동그라미를 친 부분에서처럼 임플란트가 뼈에 꽉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겁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형태를 지나치게 많은 힘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뼈가 깨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수술 후에도 좀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미리 꽉 껴 버리면은 맨 오른쪽 그린 것처럼 노란색 동그라미가 원래 대퇴뼈의 가장 큰 중심인데요. 그 중심하고 대퇴 스템의 중심이 맞지를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다리가 길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사이즈가 뼈에 맞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꽉 끼어서 안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대퇴 스템, 같은 종류의 대퇴 스템을 가장 작은 사이즈를 쓰면 되겠지만, 만약에 저 임플란트 회사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다른 종류의 이 환자분의 뼈에 맞는 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적절하게 다리 길이도 맞출 수 있고 단단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마다 서로 굉장히 다른 모양의 스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사진만 보시면 이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유사한 것 같잖아요. 근데 같은 사이즈라고 제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왼쪽 그림에서처럼 주황색과 파란색의 서로 간의 차이가 있죠. 길이도 차이가 있고 넓이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목 부분의 길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환자분들의 대퇴뼈에 스템을 고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흔한 대퇴뼈 모양이 바로 저 샴페인 잔과 같은 모양처럼 갑자기 골수강이 좁아지는 형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퇴경부라고 하죠. 대퇴 목 부분이 좀 짧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지금 사진상으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회사의 임플란트를 수술 전에 대략적으로 사이즈 측정을 하려고 가장 작은 형태의 임플란트를 자로 딱 대본 건데요. 안 맞는 거예요. 이대로 고정했다간 다리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러면 만약에 이 스템밖에 없으면 이 수술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다른 회사의 또 가장 작은 제품을 쓰면 이거는 딱 맞는 거예요. 다리 길이도 똑같게 맞출 수가 있고 뭐 뼈가 뭐 부러질 염려도 없고 아주 적절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마다 다른 뼈의 형태가 있는 것처럼 회사들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디자인의 대퇴 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뼈의 모양에 따라서 디자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뼈의 형태는 마치 깔때기 모양처럼 좁아지긴 좁아지지만 샴페인 잠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저렇게 좁아지는 형태의 대퇴뼈 모양이 있습니다. 이 뼈 모양 또한 굉장히 좀 흔한 형태예요. 자, 이런 형태는 적당히 뚱뚱하고 적당히 두툼한 형태의 임플란트가 아주 사이즈가 딱 맞죠. 자, 그다음에는 대퇴 골수강 모양이 파이프 형태예요. 뼈가 굉장히 약해 보이면서 그냥 정말 파이프 형태로 통짜뼈처럼 보이죠. 저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대퇴 스팀을 쓰게 되면은 모양도 기울어지고 잘 고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리 길이도 맞추기도 어렵고요. 도대체 이것으로는 고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당히 뚱뚱한 형태의 스템이나 아니면 고정을 하는 방법 중에 골 시멘트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면 대퇴 스템의 크기에 상관없이 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꽉 채운 형태의 대퇴 스템 디자인이나 시멘트 고정을 사용할 수 있는 대퇴 스템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주 적절하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퇴스템, 요즘 유행하는 대퇴스템은 되게 옆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좀 얇은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얇은 형태가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단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꽉 채워서 서로 회전하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 뼈를 오히려 상하지 않게 보존한다는 개념으로 뼈를 고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골수강이 넓은 형태를 가진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얇은 형태의 되테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지나치게 큰 무게가 가해질 경우에는 고정력이 초기에 약하게 되면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정을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골수강이 넓은 경우에는 뼈를 꽉 채우는 형태의 되테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런 종류의 되테스템을 사용하게 되면은 단면이 좀 제법 뚱뚱하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고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하지 않게 또 되테스템을 고정하게 되는 거죠. 고려할 게 참 많죠. 수술을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술 전에 이와 같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단한 고정을 위해서는 비구컵에서 표면 처리가 중요한 것처럼 이 대퇴 스템도 표면이 아주 거칠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고관절 골절이 있으면서 원래 고관절에 괴사가 있고 완전히 관절이 망가졌던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정하기가 어려운 임플란트 수술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럴 경우에 아주 꽉 채우고 뼈를 단단하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선택한다면 안정적으로 고관절 추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새 좀 약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중 운동 비구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운동 비구컵은 이중 운동 관절면 비구컵이라고도 하고요. 존 찬리 경은 영국 분이에요. 너무 훌륭한 임플란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영국 영어로부터 경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이중 운동 비구컵을 개발한 분은 프랑스 분입니다. 이름은 질 부스케라 그래요. 아마 프랑스 발음이 맞겠죠? 질 부스케. 발음이 나쁘더라도요. 근데 이런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New French Revolution이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에서 개발했던 이 굉장히 오래됐던 초기에는 각광받지 못했거든요. 이중운동 비급컵이 최근에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 이중운동 관절면, 이중운동 비고컵의 특징은 작은 대퇴 골두와 그 위를 덮고 있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 큰 골두처럼 작용을 해서 두 군데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작은 골두에서 움직임이 일어났다가 다시 큰 폴리에틸렌 헤드에서 골두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탈구를 예방할 수 있고 보다 큰 관절 운동 범위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판단하기에
수술 후에 인공관절 수술 후에 탈구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좀 판단되는 경우나 아니면 요가나 필라테스 강사분들이나 운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에서는 더 큰 관절 운동 범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그럴 경우에도 세라믹 큰 골두를 사용하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중 운동 비구컵 인공관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그림에서처럼 맨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허리가 구부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원래대로 고정을 하게 될 경우 탈구 위험이 꽤 높아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척추 변형이 굉장히 심해서 인공관절 수술 후에 탈구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로 이런 이중 운동 비구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프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 빨간 선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점점 6.0% 에서 2020 년에 10.2%로 올라가고 있는 저 그래프가 미국에서 이중 운동 비구컵의 사용량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퇴골두 크기 28mm, 32mm, 36mm, 46mm의 대퇴골두 크기 사용량인데요. 압도적으로 36mm, 소위 빅헤드 36mm 골두를 사용한 인공관절 치환술의 이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죠. 그에 반해서 28mm나 32mm 양은 그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중 운동 비구컵의 사용량이 점차 미국에서 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선택적으로 조금 조금씩 사용량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오른쪽은 세라믹 관절면 중에서도 제가 일부러 빅헤드 아주 큰 골두를 사이즈를 가져와 봤는데요. 40mm 대퇴 골두를 썼을 때의 임플란트 사진이고요. 왼쪽은 이중 운동 비구컵을 사용했을 때의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사진만 보면 오른쪽 그림의 대퇴골두가 굉장히 크죠? 근데 왼쪽 이중운동 비구컵은 대퇴골두는 작지만 바깥에 또 커다란 폴리에틸렌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역시 큰 골두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대퇴 스템, 비구컵, 그리고 좀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중운동 비구컵을 언제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은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